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온 김건희 추석 메시지입니다. 같은 날 체포적부심에 앞서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게 국민주권 국가입니까? 라고 물었죠.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이 이제는 피해자 행세를 하는 모습. 금품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던 V0 김건희는 여전히 자신을 달빛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언론을 장악하던 이진숙은 자유를 들먹이며 정당한 체포를 규탄합니다. 권력은 사라졌는데 오만은 여전하네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들의 감성 정치에 다시 흔들릴 리가 없죠. 10월 4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구름다리님께서 생방 시작이구나, 휴일 잘 보내시겠죠?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엄브레드님 유튜브 반갑습니다. 코몽이 아빠 돌 아이들이죠. 아, 김건희 이진숙 말씀하시는군요. 코몽이 아빠님이 안녕하세요, 연실 아씨님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거 휴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생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하시죠. 여론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SBS와 MBC가 추석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추석 연휴 앞두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물었는데요. 다 잘 나왔습니다. SBS는 60%, MBC는 59%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여론 환경이 수학으로 치면 난제풀이 구간쯤 돼요. 아, 좀 좋은 이슈와 예. 그렇지 않고 논쟁적이거나 국정 운영 측에서 보자면 매우 조심스럽고 또는 좀 어렵기도 한 그런 뭔지 이슈들이 알겠어요. 함께 있죠. 예. 뭐 많이 겹쳐 있어요 지금. 국내적으로는 뭐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뭐 일부의 반발도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개혁 출석 뭐 이런 청문회도 있었고, 예. 지금 그 또 미국과의 관세가 약간 까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도 좀 까리하게, 느껴지고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 난제풀이 구간인데 아하. 그거를 감안하면 아직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매우 잘 나온 건데요. 그렇죠. 총평으로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 이제 좀 자세한 게 나오겠지만 약간 들쑥날쑥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추석이 꽤 연휴가 길고 어느 때보다도 이동도 많고 하니까, 물론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카톡이다 뭐다 이런 걸로 많은 의견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흉금 없이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좀 다르기도 한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나 난제풀이 구간인 걸 감안하면 높다. 그렇군요. 난제풀이 구간. 일단 SBS 조사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연령대별로 보겠습니다. 20대와 70대 이상 이 연령대로 본다면 박빙인데, 나머지 3, 4, 5, 60대는 매우 큰 폭의 차로 그렇죠. 잘하고 있다가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일단 20대, 70대에서 좀 차이가 굉장히 비등하다. 맞습니다.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70대는 원래 정치적 성향이 좀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층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예. 근데 70대 이상에서 잘 하고 있다가 49%, 잘 못하고 있다가 43%니까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잘하고 있다는 편이 아직은 많습니다. 이것 자체는 매우 이례적이에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드물었어요. 아하, 예. 그런데 이제 20대 가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20대 미만이니까 18살부터 29살까지인 거겠죠. 잘 못하고 있다가 49, 잘하고 있다가 44예요. 예. 70대와도 다르죠. 결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잘못하고 그렇죠. 있다가 높네요. 그렇죠. 오차범위 이내지만 20대 미만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게 50%에 육박합니다. 49. 그래서
물론 29살과 31살이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언저리에 계신 연령층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 어딘가를 좀 헤아려서 이들의 정치적 효능감도 좀 제고를 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없는지 또 타겟 소통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타겟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점이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세대나 다 중요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세대인 건 분명하고 SBS 조사를 보면 좀 재밌었던 게 지금 20대와 70대를 퍼센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양 끝단을 제외하고 3, 4, 50, 6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다보다 많게는 한 40%도 많고 한 20, 30%는 여유 있게 잘하고 있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양쪽 어르신 쪽과 가장 주니어 쪽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다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일희 일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왜 쟤들은 저래 이런 태도는 정말 나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조그마한 창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창문에 비친 풍경 가지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 일단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를 정리를 해주셨고, SBS, MBC에서 각각 이걸 물었습니다. 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었더니, 일단, 두 이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네. SBS는 경제 민생이 1위로 나왔고, MBC는 추진력, 실행력이 1위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SBS에서는 현 정부, 새 정부 국정 지지도 잘하고 있다가 60, 잘 못이 36이었고 MBC는 잘한다 59, 부정평가 33이니까 전반적인 여론 지형은 매우 흡사하다. 두 군데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뢰성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세부 강론에 들어가면 조금 다른데 우선 SBS 것부터 보자면 경제 민생을 1위로 꼽은 게 무려 39%입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 새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건 민생이에요. 예. 제발 좀 안정적으로 편하게 먹고 살게 해달라. 둘째, 계층 간의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해라. 고금리 고물가에 코로나 때부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거 만성 질환이거든요.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단초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 득표 요인 저는 1위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 이 점은 계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뭐 삼고호왕이니 삼전이 뭐 어떤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건 우리는 항상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지지도와 함께 기대가 가장 몰려 있고 그 다음이 외교 통상 18%입니다. 예. 근데 이 문제가 좀 이따 APEC 때문에 저기도 아펙 때문에 뭐 트럼프도 오고 우리도 계속 회의가 진행될 텐데 이 문제는 아주 위험 요소가 조금 있다. 미국과 어떻게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관세 협상이. 그래서 예. 이건 계속 지켜보자는 거고 그 다음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소통과 협치를 꼽았어요. 16%. 오호. 그다음 이제 검찰 개편 15% 이런 수준으로 됐는데 이슈에 따라서 찬반이나 긍정 부정이 조금씩 엇갈릴 수는 있는데 소통 협치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세 번째 랭크가 되면서 한 16%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전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거 하나만 들으라 그러면 소통과 협치를 안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독불 장군의 내 맘대로 해버리는 거였고 역사전쟁, 이념전쟁 불러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아예 야당하고 정치는 없었고. 그런데 앞으로도 뭐 외교 통상이 조금은 뒤로 갈 수도 있고 이렇지만 소통 협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정부가 가야 할 바를 명확히 지금 응답자들이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 반대로 MBC에서는 잘하는 이유 1위로 추진력과 실행력을 꼽았어요. 그게 32%로 집계가 됐는데 이 추진력과 실행력은 새 정부가 6월 3일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주일 동안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1위였어요. 지지하는 이유가 속도감이 있다. 피부에 와닿게 뭘 바꾼다.
그냥 막연하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좋은 쪽으로 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왜 누구 운동선수 인터뷰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였는데, 그냥 막연히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구체성을 느끼기 때문에 신뢰도 생기는 거죠. MBC에서는 그게 1위로 집계가 됐고, 그 다음에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당연히 있었잖아요. 아까 MBC가 못하고 있다는 게 33%였는데 예. 그중에 제일 먼저 꼽혀진 게 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건 그런가? 추진력, 실행력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럴 수 있죠. 정치적 반대파의 입장에서 보면 예. 속도감 있게 콕콕 집어서 하면 그 거부 반응 느낀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반대자의 표명이 집약된 것이긴 하지만 이걸 예측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으나,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사안을 두고 반대 유리에 올라온 게 아니고, 이를테면 검찰 개혁이라거나 사법 조희대 청문회 등등등,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국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없는 것 같은데 서명을 안 했으니까. 그런 예. 것은 아니, 그것보다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것은 잠재적인 반감의 표현이라고 읽히는 거죠. 아하. 같은 MBC 이제 여론조사도 다시 살펴볼 텐데, 조희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네. 했어요. 근데 청문회 불출석 관련한 거, 예. 대법원장 거취 관련한 것과 관련한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청문회 출석 거부 관련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문회 출석했어야 한다가 예. 54%로 더 많이 나왔고요. 그래요. 대법원장 사퇴해야 한다가 47%로 사퇴할 필요 없다 39%보다 월등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참 묘한 숫자들이 나왔는데 예. 이건 곱씹을 대목이 있죠. 일단 두 건으로 해봅시다.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갑작스럽게 열렸던 건 맞고, 예. 민주당 내에서도 정확한 시간 계산과 그 원내대표와 의원들과 당대표 이렇게 다 합의가 돼서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않은 감은 분명히 있어요. 법사위에서 마치 전격적으로 확 진행된 감이 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탁 이걸 턱 해서 그날 바로 결정이 나버리니까 정청래 당대표만 해도 좀 앞으로 이런 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일보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그 뒤로 이제 모아져긴 했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물었는데, 청문회 출석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했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안 왔죠. 그래서 결국 청문회는 대상자 없이 말하자면 치러진 셈인데,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거부한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해한다, 그게 32였어요. 예.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물었더니 사퇴할 필요 없다가 39예요. 자, 예. 여기서 7%포인트가 늘어나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이 7%포인트 거의 비슷한 건입니다, 실은. 그런데 두 가지로 조금 포인트를 달리해서 물었더니, 청문회 출석 거부한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나 동의가 돼라고 말한 사람이 32%인데, 이 사람들은 대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또는 그 생각의 결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퇴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9%로 오히려 좀 늘었다는 거예요. 오. 청문회 출석과 사퇴권에서는 오히려 사퇴할 필요 없다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청문회 출석 거부한 거에 대해서 그거 잘못한 거야, 나는 청문회 안 나오는 거 동의가 안 돼.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거기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면 삼권 분립의 사법부의 수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가 한 거니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려 54%였어요. 반을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사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청문회 출석 거부하는 거 고깝지 않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게요. 54에서 47%로 줄었어요. 이 딱 말은 그 7% 차이네요. 네, 예. 이 7%가 이쪽으로 그대로 왔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공교롭게도 7%가 늘고 7%가 줄었는데 우연히 7이라는 게 겹치긴 했지만 이건 공교로운 우연이라고 보더라도, 왜냐하면 그 7%가 이리 온 거야 라고 누가 물증을 들이댈 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릴 좀 조심스러운데, 뭘 볼 수 있냐, 청문회 출석은 청문회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았다는 거. 즉 그것은
국회의 권위와 권력, 권한 이런 것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인사 문제, 진퇴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사퇴하는 게 좋겠어까지는 아직은 민심이 거기까지 확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과 이 문제는 조금 호흡을 골라가면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문회는 국회가 일단 열려고 결정을 했고 출석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출석을 거부한 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더 많았다. 그렇죠. 부정적인 의견이. 근데 대법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까지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가지 않았다. 않았다. 그러나 이제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 물론 많죠.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물었을 때 사퇴해야 한다가 47%. 예. 사퇴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39%로 이게 뭐야? 8%입니다. 8% 예. 포인트 차이니까 제법 크긴 큰데 반을 넘지는 않고 있다는 것과 이 문제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검찰청 해체 지지 관련해서 말입니다. 네. 이게 지지한다가 48, 지지하지 않는다가 46. 너무 비슷합니다. 완전 팽팽. 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럼요. 같다고 봐야죠. 그런가요? 오차범위 이내임은 물론이려니와 이렇게 48대 46.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오차범위가 95%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거든요. 1, 2%포인트 차이면 저는 그냥 붙었다고 해석을 하는 게 안전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청 해체 지지가 수치상으로는 조금 많기는 하지만 한 7, 80년 계속돼 왔던 시스템 아닙니까? 우리 검찰 제도라는 게. 그래서 7, 80년의 관성의 무게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예. 뭘 함부로 확 바꿀 때는 당연히 이런 멈칫거림이 생기게 마련이죠. 아직 안 해본 거니까. 그런데 둘 차이가 매우 미미하지만 검찰청 해체에 대한 지지가 50에 거의 육박했잖아요. 48이면 적어도 추진할 동력의 최소치는 저는 확보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예. 한 그러니까 검찰청 해체 지지 37, 반대 한 34, 모르겠다 한 30, 그랬다면 20몇 이랬다면은 정말 이건 까리해요. 아하. 37이면 전체의 3분의 1을 약간 넘은 거고 판단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분이 한 20, 30에 육박하면 상당수인 건데 해체 지지 48, 지지하지 않는다 46, 두 개 합치면 94예요. 그러니까 이미 판단을 내리신 그렇죠. 거네요, 대부분이. 네. 찬반이 명확한 거예요. 예. 이 건에 관한 한 보류라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차분하고도 정책적인 설명과 함께 검찰청 해체가 됐을 때 이러이러한 게 우려스럽다라고 중립지역이거나 진보 성향이면서도 법조계에 계신 분들한테 제기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수사보안권 문제라거나 경찰에게 모든 게 너무 많이 갔는데 일방적으로 되진 않을까? 그다음에 사건 처리 속도가 더 늦어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으로 답변을 하면은 설득 소지가 크죠. 고로 이거 역시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을 정책적 보완을 해 나간다면 저는 어차피 이 정부가 처음부터 공약 단계에서부터 내밀었고 한동안은 뭐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아직 추석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서 여론 지형이 이렇다고 보면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고 강단 있게 추진하는 게 기왕 시작된 거니까 그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미 대선을 통해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받았죠. 근데 이제 지금 있던 검찰청을 해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야라는 약간 물음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은 1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실행되는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그렇죠. 준비 기간이.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이제 뭐 집단 행동을 한다거나 그걸 이제 저희는 항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상복 입고 나타난 검사들도 이렇게 사실
온당한 그 행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그래요. 계속 이렇게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검찰에게도. 제가 볼 땐 그 분명한 학명입니다. 예. 넥타이가 그 여러 가지로 많은데 하나같이 우연히 그 검은색 조문 갈 때 메고 가는 검은색 상복용 타이를 맸을 리는 없고 그거 당연히 약속한 거죠. 저는 의사 표현이라고 보는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집이 말하자면 없어지는 거고 존재 기반의 상당 부분이 해체되거나 균열이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 역량에서는 에이스 소리도 듣고 이랬는데 업무 비중도 물론 부하도 많긴 많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잠시 이쪽 집에 와서 무슨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본가가 그 사이에 없어진 해체가 되는 거니까 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을 리야 없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검사들 입장에서의 예. 생각이고 예.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거든요. 검사는 예. 그냥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자기들이 대단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물론 7, 80년 검찰청 체제가 유지되면서 특히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요럴 때 검사들 직급을 팍팍 올려줘 가지고 왜 우리 지금은 그 용어가 없어졌지만 행정고시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옛날 고시가 3과예요. 행시, 외시, 사시. 행정고시 패스하면 5급입니다. 근데 검사들은 사시 패스하면 4급부터 시작해요. 행정부 5급에서 4급 가는데 빨라야 10년, 길면 12년쯤 걸려요. 12년 거를 미리 가요. 그러면 행시와 사시가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저는 뭐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결국 공무원이다. 네, 직급도 높고 급여도 많았는데 그냥 법무부 산하 외청 중에 하나인 검찰청에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야, 우리가 말이야 누군데? 우리가 검찰청 나와봐리 일본 말이지 미안하지만 관할 범위에 가면 우리 앞에 거칠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그동안 강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검사 끝발 끝내준다 뭐 이런 시체 이런 말이 있고 그런데 학명 맞죠. 나는 뭐 근데 반발은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조직적으로 굉장히 노도와 뭐 들불처럼 확 퍼져나갈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다 말 것이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그러면 뭐 이번에는 넥타이, 다음번에는 뭐야? 그럼 더 크게 조직적 집단적 반발? 그렇지도 않고 검찰 내부에서도 자기들 선배의 정치검사들이 했던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반성의 기운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현직 검찰은 한 2,200명쯤 되거든요. 예. 지켜는 보십시다. 예, 그런데 예.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현재까지는 앞으로 1년간은 좀 더 되니까 법무부에서 제 일을 똑바로 하면 그게 그렇게 번지는 것을 놔둔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예, 그렇게 예.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학명기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네, 지평님께서 그렇게 직장을 사랑했던 공무원 검찰 조직이었다면 애초에 법과 원칙대로 했어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방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요게 좀 볼만합니다. 일단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결과가 50%, 야당 후보 지지해야가 41%가 나왔어요. 이게 예.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서울이 55, 인천, 경기 47로 더 많이 나왔는데 부울경은 이제 야당 쪽이 50%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난 6월 3일 날 대선 치러졌죠? 예. 그때하고 너무나 비슷한 숫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하고는 조금 차이를 보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하. 지자체 선거라는 것은 권역별로 이렇게 전국 도 이렇게 치러지니까. 근데 이제 전국적 견해를 물어봤더니 여당 후보 지지해야 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 대선의 결과의 연장선일 때가 항상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고 그게 또 국정의 통합적이고 효율적 운영이라는 점에서도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건데 지난 6.3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49.4인가 5인가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여당 후보 지지한다는 게 50이에요. 그다음에 비슷하네요.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41쯤 됐어요. 지난 6.3 대선 예. 때. 근데 지금 야당 후보 지지해야 한다 41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1, 2위 후보 간의 득표율과 거의 판박이 같은 이제 전망치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저는 큰 흐름에서는 쭉 맞게 가고 그냥 예측 가능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부울경 TK보다 훨씬 민주당 또는 현 여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좀 높을 수 있는 그쪽에서도 현재 시점으로는 여당 후보, 민주당 후보 지지하겠다가 43, 야당 후보, 국힘이 되겠죠. 근데 저는 국힘이 쪼개질 거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예. 이 숫자가 어떻게 유지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현재 기준으로 여야 이렇게만 물어본 거니까. 근데 국힘은 현재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윤 어게인을 집착하는 전환길파가 있고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잘못했다고 하고 좀 새로운 보수로 나자고 하는 쪽에서 아마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국힘 야당 후보 쪽이 된다가 50으로 좀 많아요.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뭐 비교적 큰 차이로 재밌는 게 서울이 민주당 후보 지지한다가 55, 국힘 야당 후보 지지하겠다가 38인데 국힘의 분화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뭐 시장만 몇 번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나올지 후보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십시다. 현재로는 55대 38로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더 승세를 확실히 굳힐 수 있는 참신한 뉴페이스를 찾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지방선거 전망까지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SBS 여론조사는 일단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MBC는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2일 사이에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에이펙에 지금 불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29일에만 방한하는 거 아니냐, 29, 30 방한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일이든 2일이든 굉장히 짧게 한국 찍고 다른 데로 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에이펙 정상회의는 원래 10월 31일하고 11월 1일 이틀간 돼 있거든요. 근데 미스터 트럼프가 29일에 와서 빠르면 뭐 30일쯤 간다 그래요. 그럼 에이펙 정상회의가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안 하고 거기는 뭐 미 국무부 장관을 대참게 한다는 거고 1박 2일 아주 그냥 팍 왔다 가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이게 본인한테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예. 에이펙 정상회담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집단회의고 단독 정상회담도 별로 없는 것이고 이게 훨씬 하이라이트이고 사실 그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상이나 에이펙 회의체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솔직히. 하루라도 얼굴을 정상회의가 이틀간 하게 돼 있는데 첫날이라도 얼굴을 내미는 게 저는 당연한 도리이자 상식이라고 보는데 원래 이 사람은 뭐 다 뭐든 지 맘대로 하고 하니까 예. 즉흥적이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샘 올트먼이라고 왜 그 챗 GPT 만든 AI 그다음에 젠슨 황 엔비디아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마스가라고 왜 우리 조선 잘해보자고 막 모자에다가 MAGA에다가 S자 넣은 것도 하나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비즈니스맨들하고도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목표가 빤해요. 시진핑하고 몇 마디는 해야겠고 그다음에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이슈들 좀 챙기겠다. 딱 그것만 참석하게 돼. 한 20명 모여 있는 막 한 사진 찍을 때 보면 이렇게 와잖아요. 아, 나가 안 해.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문제 인물이야. 아니 에이펙 정상회의가 31일, 11월 1일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불참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요 기업인들하고 비즈니스 서밋만 참석을 하겠다. 시진핑만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는 29일 날 와서 하룻밤 자고 30날 간다니까. 메인 이벤트는 31일부터 시작하는데 I don't care다 이거지.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단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에이펙 참석하는 트럼프 요 시기에 뭔가 좀 계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사실 기대감이 있었는데 중요하죠. 예, 근데 이렇게 찍고 가버리면 그럴 기회가 없겠네요. 할 얘기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지금 뭐 어제 말씀드렸는데 양측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해석을 하는 거 하나 있고 조지아주 우리 노동자들 저 한국 인력 구급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주한 미군 방위 문제 많은데 지금 미스터 트럼프가
1박 2일로 초치기로 아시아 10월 26, 27일은 말레이시아에 가요. 그 아세안 정상회의라는 예. 거예요. 거기도 그냥 딱 얼굴 내밀고 와. 그다음에 바로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도 1박 2일 그냥 초치기야. 그다음에 당일로 일본에서 한국 와가지고 몇 시간 있다가 29일에 떠나요. 참 예. 바빠. 자기 중심대로 바빠. 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다니겠다는 걸로 저한테는 보여요. 그렇군요. 그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신라 호텔을 방문하는 걸로 여기서 머무는 걸로 사실 알려져 있어서 네. 원래 이제 뭐 예식장을 한다든지 예약을 했던 분들이 다 취소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요거를 또 취소했대요. 통대관에다가. 이것도 참 웃기는 게 어. 뭐 통 크다고 뭐 호텔 전체로 빌린다. 그건 뭐 중국 자유이긴 하지만 예. 결혼식이지 뭐다 이런 것은 몇 달 전부터 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에이펙 놔두고 시진핑 그래서 시진핑이 저기를 숙소로 하는 모양이구나. 에이펙 기간 중에 적어도 시진핑이 머물고 중국 대표단들을 헤드쿼터로 쓸 모양이다. 근데 이번 에이펙은 경주에서 열리잖아요. 예. 처음에는 신라 호텔을 통대관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다 취소했다가 통대관 자체를 취소하고 경주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신라 호텔 했을 때 트럼프하고 저기서 만나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런 얘기도 예, 맞습니다. 나왔었는데 지금 뭐 확확 변합니다. 그래서 또 신라 호텔에서는 부랴부랴 아닙니다. 결혼식 다시 합니다. 이런다는데 그 혼주나 예약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또 외교부에서는 신라 호텔이 아니라 경주 인근의 숙소에 네.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중국 대사관 얘기도 나왔는데 아마도 경주 인근으로 정해지는 것 같고 예. 외국 원수가 어디서 자느냐는 역시 경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하기는 좀 그런 건 있죠. 예, 그렇군요. 일단 또 기대가 됐던 게 에이펙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이제 정상이 만나는 게 아니냐. 그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물 건너갔네요. 우리한테는 그거 왜 판문점에서 한번 만났잖아요. 예. 지난번 트럼프 첫 번째 대통령 할 때 그거 얼마나 그림도 좋고 뭔가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혹시 이번에 또 긴급 번개, 판문점 번개 아닌가 했는데 시간상으로도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 노벨상을 탐내고 있는 트럼프가 예, 북한 김정일을 만나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될 텐데 이 말씀을 무슨 10초간 웃으면서 드릴게요. 예. 부산 야구장에 가면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잡으면 애 줘라 그 뜻으로 주라. 아주라. 그렇게 말한대요. 예, 예. 주라 그 볼. 예. 네 갖지 말고 네. 노벨 평화상 그 트럼프 주라. 그렇게 원하는데 가줘라.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한다는 전제하에 아하, 예. 그막 가주라. 지켜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